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노총각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일반 공병이었지만 차출이 되어 취사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동네에서 유명한 식당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관련 자격증이나 학벌은 없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나름 그 식당에서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짬짬이 남은 시간을 투자해 한식, 중식, 일식 등 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보냈습니다. 30대에는 내 가게를 가지겠다는 목표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푸드트럭을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졸음쉼터, 공연장, 경기장, 박람회 등 나름 스케줄을 짜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푸드트럭이 9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푸드트럭들과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고 있고 급식 관련 업체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해본 노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들 놀 때 일하는 업종이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남은 친구들과 처음으로 같이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창들이기에 반갑기도 하고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안부 인사 속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 동창회와 모임에 나가니 이제 다들 잘 알고 어색함 없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돈을 빌리러 나온 친구들도 저한테 왔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지만 친구들과 돈거래를 하면 결국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을 주며 여윳돈이 없어 못 빌려줘서 미안하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불쾌하다며 화를 내고 가는 놈도 있었고 고맙다며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동창회 모임 중에 돈을 빌리려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했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같이 있다 보니 직장도 못 구했고 그러다 보니 병원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친구였습니다. 벌써 시간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심장은 떨렸고 설렜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이뻐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돌려 말하며 거절했을 텐데 명함을 주며 내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기로 만났습니다. 나름 좋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사정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했던 돈만큼을 이미 뽑아서 그 자리에 나갔고 밥을 먹으며 빌려주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새로 내는 가게 지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결혼 이야기를 하였지만 아픈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고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은 며칠씩 일을 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일을 못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새로 내는 가게이기에 제가 직접 가서 서빙 및 조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매장에서 시끌시끌한 것이었습니다. 나가보니 여자친구는 어떤 놈의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부터 구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놈에게 물었더니 오히려 저한테 자기 마누라랑 놀아난 게 너냐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돈 없고 가난하면 그렇게 돈으로 유혹하고 마음대로 남의 마누라 데리고 놀아도 되냐며 깽판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 불려 일단 그 상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편에게 상간남 고소장을 받았고 경찰에는 성매매 관련해서 조사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를 가보니
엄마 병원비라며 빌려준 1,000만 원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성매매 대가로 준 돈으로 둔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여자친구는 어떠한 설명과 해명도 없이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매장 공금도 많이 횡령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과 황당함에 멍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황을 설명하였고 증거를 모으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동창회 내에서는 파렴치한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그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번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각종 증거들 덕분에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 공금 횡령 등 각종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제서야 선처해 달라며 연락이 먼저 왔지만 이제는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풀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저에게 온갖 욕설과 비하했던 동창회도 더 이상 안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여자한테 제 아이를 임신한 것 같다며 남편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서 살겠다고 자기만은 선처해달라고 가게에 찾아왔지만 경찰을 불려서 쫓아냈습니다. 순간 진짜일까 고민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볼 때 저것도 거짓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몇 개의 소송 진행 중이지만 큰 변수가 없으면 제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빌려준 돈이나 횡령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인생에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런 제 황당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혼자 속으로 삭히려고 하니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